자,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y는 자, 직선을 표현해주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해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 중에서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 얼마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인 정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구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통해서 그래프를 판단해 주는 것이 기본적이야.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 봤더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Y축과 만나는 점이 플러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의 꼴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만 Y축과 만나는 점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게 되면 일단은 A가 0보다 작아서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Y축과 플러스 부분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B도 마이너스니까 Y축과 음수의 부분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는 그것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표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타내 주는데 즉 1차 방정식 형태 꼴 어떻게 표현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고 0의 형태의 꼴로 나타내주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 얘를 통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절편을 이용하는 게 기본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절편을 이용을 해주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x절편은 얼마? 얘를 없으면 x절편이 나와. 그치? y가 0일 때 x의 값이 x절편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x절편이야.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y절편이 될 거고. 아, 그래서 여기는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a, b가 0보다 크고 b, c가 0이라고 한다면 a,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 b 둘 중에 하나도 0이 돼서는 안 돼. 하지만 b, c가 0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것은 C가 0이고 그치? 알 수 있는 것은 C가 0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둘 다 A와 B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플러스가 됐든 A와 B는 둘 다 플러스가 됐든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이 없게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그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X절편, Y절편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주냐면 y는 자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느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x절편,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해 주는데 얘는 x절편, y절편이 서로 똑같으니까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일반적으로 하나의 직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만들어줘야 돼? 두 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x절편 하나와 y절편 하나를 연결을 해버리려고 했는데 얘는 x절편과 y절편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자 일반형을 통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절편을 이용을 해준다 있었지? 자, 두 번째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작다. 자, AC가 0보다 크다는 것은 A와 C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그러면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됐기 때문에 x절편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b와 c는 0보다 작다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이기 때문에 y절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그래서 y절편은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릴 수 있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차 함수에서 맞다는 함수도 마찬가지게 되겠지만 1차 함수는 가지고 있는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떠한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무엇인가 정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야. 그 그래프는 어떤 윤곽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다. 어떤 윤곽 형태로 그려지겠다에 따라서 만난 부호가 뭐 플러스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럴 생각을 해주게 되거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체크하고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직선은 두 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첫 번째는 기울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 기울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일단은 y는 as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미정계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y절편밖에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는 정확한데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떠한 일정한 기울기로 통해서 y절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서 이것의 교점이 몇 개냐, 교점이 없느냐 그런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할 때 일단 미정계수를 포함한 직선을 그려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기울기를 몰라. 알겠지? 자, 기울기가 미지수야. 기울기를 모를 경우에는 미지수가 있겠지? 기울기가 모르면 어떤 하나의 정점이 있을 거야. 이 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좌표 평면의 어떤 하나의 점,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자, 알겠지?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돼. 그러면 이 정점은 어떻게 구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미정계수가 만약에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m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주게 돼요. 즉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만약에 이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간다는 거예요. 이 정점을 기준으로.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없어 존재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커지면서 여기가 0이 되고 점점 더 커지면서 무한대까지 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미정계수를 포함한 그래프는 자 기울기가 일정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하나의 정점을 지나면서 그 점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그래프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것을 교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접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2에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3k 플러스 5의 y의 플러스 k 플러스 3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봤을 때 x에 대해서도 1차가 되고 y에 대해서 뭐가 돼? 1차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구나.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요놈분의 요놈이어서 기울기 k가 들어가 있지. 그럼 기울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형태잖아. 그래서 바로 요놈이야. 기울기 알 수 없는 형태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정점을 지나도록 돼 있어. 그 반드시 하나의 정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미정계수가 k가 됐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k가 몇 차? 1차. 그럼 정리하면 k에 대한 1차, k에 대한 상수항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전개를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서 2kx에 플러스 4x 플러스 3ky에 플러스 5y에 플러스 k 플러스 3 이고 0이 되는 거고, 자, k로 묶어주게 되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2x 3y, 4x 5y니까 먼저 쓰자. 2x 플러스 3y에 플러스 1 이퀄 0과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이퀄 0이 되겠지? 자, 뭘 없앨까? 연립해줘야 되니까. 그럼 위에다 곱하기 얼마? 2를 해주면 4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빼주면 y는 1, 그 다음에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하나의 직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점 필요해? 2개지. 그러면 요 점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다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몇 개 존재하게 돼?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럼 이 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거꾸로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이 점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K에 대해 정리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것을 놓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했더니 얘가 해가 나왔어. 얘가 바로 연립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연립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얘기했었지? 항상 생각해 줄 때 연립 방정식의 근은 무엇이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두 개씩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당시에 그때의 교점이 바로 요놈이라는 것을 의미해야 돼. 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점은 뭐냐면 자, 여기도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하나의 직선이 되겠지. 여기도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두 직선의 뭐가 되냐면 교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교점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어떤 두 직선이 있지? 여기는 요 두 직선 있잖아.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계산을 해봤어. 직선의 방식 하나 나와서 얘를 K에 대해서 항상 정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마이너스 2,1인데 이 마이너스 2,1은 얘네들 연립을 해준 거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 뭐냐면 직선이야. 그럼 이 점은 뭐냐면 얘네 둘의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을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들은 어디에 나왔어? 얘네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는데 K에 대해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가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하나는 K로 묶여있지. 얘네들이 정리되는 게 요놈이 되겠지? 요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의 직선에 K를 곱해주고 하나의 직선을 더하고 0으로 놓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직선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형이 다 통해.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하나의 원을 K라고 놓고 하나의 원으로 놓게 된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예를 들어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 아니면 두 2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지나. 그거 좀 이상하구나. 2차 함수와 원. 자, 2차 함수와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그런 것들. 도형의 방정식. 알겠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전부 다 대입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집어넣어. 다른 종류의 집어넣으면 좀 틀려지게 돼. 나중에 이제 어뢰 방식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문제를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두 교점을 지나는 교점을 알고 있잖아. 그거를 통해서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볼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하나의 점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하나의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 제 교점과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3y-1의 k 플러스 2x-4y 플러스 1 이꼴 0으로 놓으면 얘가 주어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3,0을 지난다고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의 점이 주어지게 되면 직선이 정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K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하나의 점이 주어져서 하나의 직선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K의 값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6-1의 K에 플러스 6 플러스 1 이꼴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7이고 양변에다 5를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4x에 플러스 21y에 플러스 7 여기다 5를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y에 플러스 5 이꼴 0이 돼서 4x 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2 이꼴 0이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과 3,0이라는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주는지 이거는 은근히 잘 써먹어. 근데 얘를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돌아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얘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쟤네들의 교점과 쟤를 지난다 했으니까 얘네들 그냥 교점 구해버리면 되지. 두 개씩 나와서 교점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교점과 저기 있는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계산할 수 있기는 해. 솔직히. 하지만은 이 식이 주어지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다. 특히 원과 포물선 같은 경우는 2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편할 수가 있어. 자, 이해가 돼? 체크하고 이해를 하는 거 맞아? 네. 이해가 돼? 네. 이 표정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자, 이정계수를 포함한 형태의 그래프는 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필수이지 1번을 진짜 넘어가서 들어가자. 일단 여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는데, 자, 두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지.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만나지? 첫 번째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 어떤 종류들이 있어?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는 평행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치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특별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뭘 더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네 번째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자, 그래서 평행한 경우는 이렇게 놓게 되면 평행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하나의 직선이 서로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얘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느냐, 아예 만나지 않느냐,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으냐 라는 걸 보게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평행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둘 다 두 직선이.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는 거죠. 평행하다는 것은 얘는 평행하게 된 거고 얘도 평행하게 된 거야. 평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즉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같은 기울기가 돼야 돼. 얘도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면,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즉 평행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기울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별로 신경 필요 없지만 얘는 같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별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차이는 뭐냐면 y축과 만난 점이 얘는 두 개가 서로 다르지만 얘는 y축과 만난 점이 서로 같잖아. 그래서 얘는 다른 y절편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얘는 같은 y절편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놓게 된다면 얘는 언제 한 점에서 만나냐면 m과 m'이 다를 때, 기울기가 다를 때 그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얘는 m과 m'이 두 개가 서로 같지만 n하고 n'이 다를 때 평행하게 되고 얘는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얘는 y절편도 같으면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수직인 경우는 특별하게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m과 m'이 달라야 되잖아. 근데 어떤 다르게 되겠지만은 특별하게 수직인 경우는 m과 m'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알겠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네들은 수직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 두 번째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를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면 되냐면 얘를 이러한 형태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돼. 근데 바꿔주기 좀 그렇잖아. 그러면 이 자체 식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느냐? 얘는 가운데 선을 그어주게 돼. 그래서 뭐냐면 x의 개수의 b로 보는 거야. a'분의 a.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b. 여기는 상수항의 b. 얘네들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기울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하지만 얘네들은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서로 같은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그런데 y절편을 의미하는 거잖아. y절편이 서로 같다는 것은 y절편이 서로 같다는 것은 자 y의 개수의 b와 상수항의 b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이 서로 같다는 것은 y의 개수의 b와 상수항의 b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행한 경우는 y절편은 달라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y의 개수의 b하고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언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건지 평행하는 경우인지 일치하는 경우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러면 수직인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x의 개수의 b의 곱과 y의 개수의 b의 곱의 합이 0이 되면 바로 얘는 수직이다라고 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한번 그려줘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해가 되지? 자,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점 몇 콤마 몇을 지났는데 점 2,3을 지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지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평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돼?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만든 형식은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점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수직이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아까도 수직, 자 일반형으로 표현됐잖아.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수직은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 0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잘 이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 둘 다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기울기를 직접 구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아. 얘도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얼마야? 3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아니 플러스 아니구나 넘어가면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여기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네. 자 여기는 둘 다 일반형으로 표현돼서 한번 나왔는데 일반형으로 표현된 식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하나는 x 플러스 ay 플러스 2 0과 as 플러스 2a 플러스 3에 y에 플러스 3 0. 얘가 평행해야 돼. 평행하려면 어떻게 줘야 돼?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서로 같지만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가운데 선을 그었을 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서로 같지만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엇갈려고 표시면 어떻게 되겠어? a의 제곱은 자 2a 플러스 3이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고 0이 되겠지? 그러면 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2 이고 0이 되는데 여기서 a는 얼마?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근데 a가 3이면 얘하고 얘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서로 같게 돼.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a가 3이 되면. 그래서 a는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ax 플러스 a 플러스 2의 y의 마이너스 5 이퀄 0과 자, a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 이퀄 0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진다고 했어. 자,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x의 개수끼리의 곱과 y의 개수끼리의 곱의 합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그렇지? 0이 되면 서로 수직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계산해주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이퀄 0. 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6 이퀄 0이니까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a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양수인 경우는 구하래. 그렇지? 그래서 a는 6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두 점이 있어. a가 얼마냐면 0,4 그다음에 b는 3,1에 대해서 a, b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만들어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하고 b가 있는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에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 특징은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선은 첫 번째는 A, B라는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와 뭐가 되냐면 수직이다. 얘를 L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점을 지나고 수직이다.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그러면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A, B의 중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을 만약에 M이라고 놓는다면 M은 2분의 3,2분의 5가 되겠고 그러면 일단 A, B의 기울기로 가자. 기울기는 자, 3-0분의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그래서 y-2분의 5는 자 x-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자, 세 직선이 선을 그으면 일반적으로 세 직선의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우리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는데 언제 안 만들어질까? 평행했어요. 그렇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뭐가 되냐면 평행한 경우.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세 직선도 마찬가지야.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안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안 만들어질까? 세 점이 모두 같은 한 점. 그렇지.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자. 세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x-y는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0 이퀄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기울기를 보여주면 기울기가 얼마야? y는 x니까 1. 그 다음 얘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A분의 2. 그렇지. a분의 2가 되겠지? 어차피 얘네들은 다르니까 얘네들은 절대 평행할 수 없겠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할 수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분의 2와 1이 서로 같을 때, 즉 a가 2면 평행하게 되고 얘네들이 평행한 것은 a분의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을 때, 즉 a가 마이너스 4일 때 평행하게 되겠다 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야.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는 A가 있으니까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럼 얘네들은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 교점이 어떻게 돼? 자, x-y는 0과 x 플러스 2y는 4가 됐기 때문에, 자, 얘네들 어떻게 주면? 빼주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얼마가 되고? 3분의 4. x와 y가 서로 같기 때문에 x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이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a의 마이너스 10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양변에서 3을 곱해주면 8 마이너스 4a의 마이너스 30 이꼴 0이고 4a는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된다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 이상의 선을 평행하거나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세 직선을 통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어떠한 식으로 해주는 거냐면 얘를 일단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2분의 점 하나를 잡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기울기하고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점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길이를 구해서 식을 만들면 이걸 때려 맞추면 공식이 짜고 나와. 그래서 이제 그 공식 자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어. 다른 거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는 설명을 해주게 되겠지만 얘는 중간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반형으로 쓰게 돼. 알겠지? D는 자 분모를 루트를 씌워주게 되는데 뭐냐면 x의 개수의 b의 제곱과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의 값을 아래다 놓으면 돼요. 즉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건 엄청 잘 나와. 이걸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 공식을 잘 까먹어서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a, 3하고 자 4x-3y 플러스 3 이꼴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4, 4, 16 플러스 3, 3, 9에 루트를 씌워준 것 분의 절대값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a-9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냐면 5분의 절대값 4a-6이 되고 이게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a-6의 절대값이 10이니까 4a-6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4a는 얼마 되냐면 6을 더해주면 16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4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3x 플러스 4y의 플러스 1 이꼴 0인데 얘의 수직이래.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직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겠지. 즉 4x 마이너스 3y의 플러스 a 3a 3a 이꼴 0이 되겠다. 왜냐면 일반형으로 써야 된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래. 그럼 거리를 구해주면 4, 4, 16에 플러스 3, 3, 9에 루트를 씌워준 것분에 0, 0 집어넣으면 3a가 되어야 되겠지? 여기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3a가 5가 되니까 3a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y는 3분의 4x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 하나의 직선이 있어. 평행하지? 근데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평행한 것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존재하지를 않아.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여기가 지금 이제 2x-y-1 = 0이고, 여기는 2x-y 플러스 k =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2루트 5가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수직으로 놨을 때, 얘가 이렇게 2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리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면, 하나의 직선, 둘 중에 하나의 직선에서 제일 만만한 점을 하나로 골라. 거의 대부분 뭘 많이 고르냐면 x좌표과 y좌표를 많이 골라. 그래야 일단 점이 하나가 0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게 돼. 자, 얘는 어떻게 될까? 0, 마이너스 1. 자, 0, 마이너스 1 쓸 수 있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자,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 d는 x의 개수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거 분의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가 얘가 얼마냐면 2 루트 5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k 플러스 1은 10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래서 k는 얼마 플러스면 9 또는 마이너스 11.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으로 보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될 거야. 수업 안에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삼각함수의 뒤에 활용 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 가장 밑변과 높이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세점을 할 때, 세변의 길이를 할 때, 외접원의 반제곱을 할 때, 내접원의 반제곱을 알고 있을 때, 끼인각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때,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세 점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일단 삼각형이 있으면 세 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5, 그 다음에 b 1,1, c, 자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밑변을 하나 잡았죠. 어떤 걸 밑변을 잡냐면 여기를 BC를 밑변을 잡으면 A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밑변은 BC의 길이니까, 자, BC는 어떻게 되겠어? BC는 자, 여기서 여기 빼주면 5니까 25 플러스 2에서 얘 빼면 2니까 제곱해주면 4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아, 밑변의 길이는 루트 29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는 뭐냐면, 높이는 요 점 3,5에서 여기 직선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돼요. 그럼 B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B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첫 번째 기울기부터 볼까? 여기서 여기 빼주자. 6-1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지난다고 얘기한다면 y-1은 마이너스 5분의 2에 x-1이 되는 거야. 자, 양변에다 5를 곱해주면 5y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x 마이너스 5y의 마이너스 7 = 0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플러스구나.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 직선과 3,5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되려고 하냐면 2는 4 플러스 5 25에 루트를 씌워준 것 분의 절대값 2, 3은 6에 플러스 5, 25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루트 29분의 얼마냐면 23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되면 루트 29분의 24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아,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1이 루트 29 곱하기 29분의 24가 돼서 얼마냐면 넓이는 12가 된다라고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여기에 교육과정에서 풀이 방법이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신발끈 정리라고 많이 하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면 뭐 점이 2분의 1의 점의 좌표를 뭐 여기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뭐 얘네들을 더하고 얘네들 곱한 것을 더하고 얘네들 곱한 것을 빼서 계산해서 뭐 한다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거 신발끈 정리라고 얘기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갖다 버려. 이런 거 있으면 쳐다보지 마. 알겠지? 자, 저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어떤 거래요? 저기에 연결이 돼 있긴 해. 솔직히 저기에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삼각형은 따로 공식이 있거든. 그리고 책에는 확실하게 이게 나와 있어. 어떻게 했냐면 세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의 세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원점이 돼야 돼. 알겠지? 원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점이 x1, y1이고 또 다른 하나의 점이 x2, y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의 절대값에 뭐가 되는 거냐면 x좌표와 y좌표를 엇갈려서 곱해준 것의 차야. 그러게 되면 뭐냐면 얘와 얘를 먼저 곱해보자. 그래서 x1 그럼 y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x2 그러면 y1을 곱해준 것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었으니까 둘 중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절대값 씌워준 것이 바로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는 세 개 중에 원점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그대로 옮겨가는데 넓이가 변하니? 안 하지. 그래서 얘를 원점 셋 중에 원점과 제일 가까운 점을 원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옮겨 상관없어. 그래서 얘를 옮겨볼까? 그래서 얘를 0,0으로 바꿔주면 둘 다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주면 되고 그럼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서 2,4로 가는 거고 여기는 5,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절대값 자 2하고 마이너스 2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4 4하고 5를 곱해주면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했지만 지금 이건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준 것뿐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돼. 나중에 아마 삼각 함수에서 활용할 때 이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이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합시다.